그날 나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 메시지를 봤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만나? 그녀는 출장 중이야. 이 발신자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 수진이었다. 그 문장이 내 가슴을 찔렀다. 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야. 그들의 대화 속에 숨겨진 그 말처럼 나는 정말 바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외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대신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녁을 차렸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다. 오늘 피곤했어? 밥 먹자. 그의 눈빛에 죄책감이 스쳤지만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대답했다. 응,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잤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충격 때문이었다. 10년 결혼 생활, 그 안에 쌓인 추억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수지는 대학 때부터의 친구였다. 그녀가 내 결혼식에서 축하 연설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너희 둘은 영원할 거야. 그 말은 이제 조롱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약해 보일 테니까. 대신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그들의 대화를 다시 떠올렸다. 남편, 민주는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수지는 내 동료였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했다. 아니, 공유했다고 믿었다. 이제 보니 그녀는 내 모든 것을 이용했다. 왜 나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평범한 여자였다. 좋은 아내, 충실한 직원. 하지만 그게 부족했던 걸까? 아니, 그건 핑계다. 사람들은 그냥 원하는 대로 한다. 도덕은 그저 장식일 뿐. 퇴근 후 나는 집으로 가는 대신 카페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스케줄을 떠올렸다. 민주는 매주 수요일 야근이라고 했다. 수진도 그날 늦게 퇴근했다. 우연. 웃기지 마. 나는 그 패턴을 적기 시작했다. 노트북에 아무도 모르게. 관찰부터 이게 내 첫 번째 규칙이었다. 서두르면 망친다. 한국 사회에서 스캔들은 치명적이다. 특히 직장인에게. 하지만 증거 없이 움직이면 내가 미친년이 된다. 그 주말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민준의 부모님 집에서. 수진도 초대받았다. 오랜만이야. 언니. 그녀가 웃으며 인사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응, 잘 지냈어. 내 손이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식사 중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여보, 고마워.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외쳤다. 넌 날 속였어. 하지만 난 내가 아는 내가 아니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거울을 봤다. 내 눈빛이 변해 있었다. 더 차갑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변화를 느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살아야 해. 이 고통을 견뎌야 해. 돼. 복수를 위해. 하지만 복수는 아직 멀었다. 먼저 나는 그들의 관계를 파악해야 했다. 민준의 이메일을 해킹할까? 아니, 너무 위험하다. 대신 나는 수진의 소셜미디어를 주시했다. 그녀의 게시물, 좋아요, 댓글. 작은 단서들이 쌓였다.
한 번은 그녀가 민준의 좋아요를 받은 사진을 올렸다. 좋은 하루, 그 아래 민준의 댓글, 항상 예뻐 공개적으로. 그들은 점점 대담해졌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었다. 하지만 나는 억눌렀다. 지금 터뜨리면 그들은 그냥 헤어지고 끝날 거야. 난 더 원한다는 게 뭘까? 그들의 고통. 나처럼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통.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심리학 서적, 복수에 관한 이야기. 하지만 소설이 아니었다. 실생활 사례. 한국에서 일어난 스캔들, 그 후유증. 한 여자가 남편의 불륜을 폭로해 회사에서 쫓겨난 이야기. 잘못된 방법이야, 나는 배웠다. 법을 이용해야 한다. 사회의 눈을. 한 달 후, 나는 첫 움직임을 시작했다. 익명으로 회사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불륜 의심 사례, 어떻게 대처하나요? 구체적이지 않게. 하지만 그 글 아래 댓글들이 달렸다. 증거 모아 고소하세요? 회사 규정 위반이면 징계. 그 반응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게 시작이야. 민준과 수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곧 그들의 세계가 흔들릴 거다.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내 감정을. 오늘도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죽이고 싶다. 이 글들이 내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정신을 유지하는 거였다. 때때로 나는 도두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메시지를 떠올렸다. 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야. 그 말이 나를 밀어붙였다. 이제 복수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상담 명목으로. 이혼 시 불륜 증거가 필요하나요? 그녀의 대답, 네, 하지만 조심하세요.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 하지만 그게 매력적이었다. 나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됐다. 왜냐하면 임랭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니까.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귀에 맴돌았다. 매일 출근길에, 사무실에서. 민주는 집에서, 수지는 회사에서. 나는 그 둘을 번갈아 마주쳤다. 좋은 아침. 오수진이 인사할 때 그녀의 눈빛에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승리감. 넌 날 이겼다고 생각하나 봐의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웃었다. 응, 너도. 내 마음속 충돌이 커졌다. 밤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나지?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질문이 반복됐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사람들은 그냥 배신한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민주는 좋은 남편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선물, 여행, 사랑해. 그 말들이 이제 독처럼 느껴졌다. 수진도 마찬가지. 언니, 항상 응원할게. 그녀의 위선이 역겨웠다. 나는 더 깊이 관찰했다. 민준의 출장 스케줄, 수진의 휴가 일정. 그들이 겹치는 날을 표시했다. 한 번은 민준이 야근이라고 한 날, 나는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다. 멀리서 그들이 손잡고 나오는 걸 봤다. 심장이 멎을 뻔했다. 하지만 사진을 찍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 대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오랜만에. 이 고통을 견뎌야 해. 복수를 위해 스스로를 다독였다. 변화가 시작됐다. 내 생각이 뒤틀렸다.
예전에는 용서할까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망치지로 바뀌었다. 임랭이 나를 변화시켰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더 계산적, 더 차가운. 책에서 읽은 대로 복수는 감정이 아닌 전략이다. 한국 사회에서 명예가 모든 걸 좌우한다. 직장, 가족, 친구, 나는 그걸 이용할 계획이었다. 첫 번째 단계, 증거 수집. 나는 민준의 컴퓨터에 키로거를 설치했다. 위험했지만 필요했다. 그의 비밀번호를 알았으니까. 그 안에서 더 많은 메시지. 사랑해, 빨리 이혼해 오수진의 말 기다려. 때가 되면 민준의 답 그걸 읽으며 나는 웃었다. 때가 되면 내가 정할 거야? 하지만 가격이 있었다. 내 정신이 피곤해졌다. 매일 거짓 미소를 짓는 게 고문이었다. 여보, 사랑해 민준이 말할 때 나는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속으로는 증오해 이 이중생활이 나를 갉아먹었다. 때때로 나는 포기하고 싶었다. 그냥 이혼하자.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의 웃음이 떠올랐다. 아니, 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없어. 수진과의 대화가 늘었다. 일부러. 요즘 어때? 연애는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아직 바빠서 그녀의 거짓말. 나는 속으로 알아. 내 남편이랑이 하지만 말했다. 좋은 사람 만나길 이 대화가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녀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녀는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민준도. 회사에서 분류는 금지야. 우리 회사의 규정. 나는 익명 제보를 준비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야? 더 기다려야 해.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파괴력이 커진다. 한편 나는 변호사와 만났다. 증거 있나요? 네, 모으는 중. 그녀의 조언,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하지만 감정 없이 어떻게? 이게 내 동기인데. 내 독백이 길어졌다. 나는 괴물이 되고 있어? 하지만 그들이 먼저 시작했어. 이 생각이 나를 지탱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안 했다. 왜? 믿지 않을지도 모르고 입소문 날까봐 홀로 견디는 게 안전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회사 파티에서 민준과 수진이 몰래 눈빛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걸 봤다. 하지만 참았다. 그날 밤 집에서 민준이 취해 잠들었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더 많은 사진, 영상. 충격적이었지만 나는 복사했다. 이게 무기야. 이제 복수가 가까워졌다. 하지만 불안이 밀려왔다. 이걸로 끝내면 나도 잃을 게 많아. 직장, 명예. 하지만 상관없다. 이미 잃었으니까. 증오가 내 혈관을 타고 흘렀다. 매 순간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준의 미소, 수진의 웃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질문이 끝없이 반복됐다. 하지만 이제 답은 필요 없었다. 행동할 때였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수진을 타겟으로. 그녀가 더 약하다고 봤다. 민준은 회사에서 위치가 높았지만 수진은 아직 주니어. 그녀부터 무너뜨리자. 익명으로 회사 HR에 메일을 보냈다. 사내 불륜 의심. 증거 첨부 사진 한 장, 얼굴 모자이크 처리. 구체적이지 않게. 하지만 충분히 의심을 사기엔. 다음 날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일 있어? 내가 물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 그녀의 거짓말. 속으로 웃었다. 내가 느끼는 불안, 그게 시작이야. 하지만 내 마음도 불안했다. 이게 오라? 난 이제 범죄자인가? 법적으로 문제없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상관없다. 그들은 내 도덕을 짓밟았으니까. 민주는 눈치챘다. 집에서,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 물었다. 나는 모른 척, 무슨 소문? 그의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다. 좋아, 내 차례야.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일부러 애정 표현을 늘렸다. 오빠, 사랑해. 그 말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 죄책감 때문. 내 내적 갈등이 심해졌다. 밤마다. 멈춰. 이건 너무 잔인해. 하지만 다음 순간. 아니, 그들은 나를 잔인하게 만들었어. 이 싸움이 나를 지쳤다. 수면제 없이 못 자는 날이 늘었다. 거울 속 내 얼굴, 야윈. 이게 복수의 대가야. 수진이 나를 찾았다. 언니, 화 좀 해. 카페에서. 그녀의 눈이 빨개졌다. 누가 나쁜 소문 퍼뜨려? 나는 동정하는 척. 누구일까? 조심해. 속으로는 나야. 빛이 그녀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요즘 남자친구 어때? 그녀가 당황했다. 없어. 거짓말. 나는 웃었다. 좋은 사람 맞나? 이 조작이 재미있어졌다. 그녀의 감정을 흔들었다. 민준도 마찬가지. 나는 그의 상사와 가까워졌다. 사소한 대화로. 민준 씨, 요즘 일 잘하네. 그 칭찬이 민준을 압박했다. 왜? 불륜 소문 때문. 증거를 더 모았다. 그들의 만남 장소, 호텔. CCTV 요청. 안 돼, 불법. 대신 친구를 통해 정보. 이게 네트워크야. 한국에서 인맥이 힘이다. 하지만 실수가 있었다. 민준이 내 노트북을 봤다. 이게 뭐야? 다행히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의심이 생겼다. 조심해야 해. 이제 게임이 위험해졌다. 그들은 똑똑했다. 수진이 HR에 반박했다. 증거 없어요. 소문이 사그라들었다. 좋아, 더 세게 가자.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하지만 아직 제출 안 해. 타이밍이 중요. 대신 민준의 재정을 조사, 공동계좌, 그의 비밀 저축. 이걸 이용하자. 내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야. 하지만 그 괴물이 나를 살게 했다.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기다려. 완벽한 순간을 이제. 그들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수진의 스트레스, 민준의 불안. 나는 그걸 즐겼다. 하지만 동시에 내 영혼이 썩어갔다. 이게 가치 있어? 내 인생을 희생해서? 민준이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 화 좀 해. 저녁 식사 중 요즘 이상해. 나는 차갑게. 무슨 소리? 그의 눈빛, 후회. 미안해.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았다. 늦었어. 속으로. 나는 다음 단계를 밟았다. 수진의 상사에게 익명 팁, 그녀의 업무 태도, 의심 증거. 그녀의 지각 기록, 민준과의 만남 때문. 그녀가 경고받았다. 수진 씨, 조심해. 그녀의 절망적인 메시지, 민준에게. 나는 봤다. 좋아, 무너져. 하지만 반격이 왔다. 수진이 나를 의심했다. 언니, 너지.
메시지. 나는 부정. 무슨 소리, 하지만 그녀 똑똑했다. 조사 시작. 위험해, 나는 더 조심했다. 내 독백 포기할까? 아니, 여기서 멈추면 그들의 승리야, 이 생각이 나를 밀어붙였다. 이제 법적 행동. 변호사에게 증거 제출. 이혼 소송 준비, 하지만 아직 안 해. 민준의 승진을 기다려. 그걸 망치기 위해 회사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내가 올린 게시물 때문. 사내 불륜, 피해자 보호의 댓글 폭주. 민준과 수진의 이름이 오갔다. 그들은 부정했지만 압박이 커졌다. 수진이 무너졌다. 언니, 도와줘, 울며. 나는 안아줬다.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느껴봐, 배신의 맛을. 민준도. 여보,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하지만 나는 거부. 왜, 그의 고백, 다른 여자가 있어. 수진의 이름 안 나왔지만. 드디어 나는 울었다. 연기. 어떻게 나한테. 이 순간 내 심리가 뒤틀렸다. 복수가 재미있어. 하지만 나도 아파, 가격이 컸다. 친구 이름, 가족의 시선. 하지만 계속했다. 이제 최종 단계. 고통이 절정에 달했다. 매일 거울 속 나, 넌 누구야? 복수가 나를 변화시켰다. 더텐 낸하게. 민준의 고백 후 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 증거 제출. 법원에서 그들의 얼굴. 창백. 수진도 소환됐다. 관계 없어요. 거짓말. 하지만 증거가 압도적. 그녀의 직장, 해고 위기. 민준의 승진, 취소. 그들의 반격, 명예훼손, 나를 고소. 예상했어. 하지만 내 변호사가 강했다. 증거 기반의 재판이 길어졌다. 매일 스트레스. 내 마음, 이게 끝나면 뭐가 남아. 빈 껍데기. 하지만 후회 안에 그들의 고통을 봤다. 수진의 울음, 민준의 절망. 재판 중 민준이 사과. 미안해, 사랑했어, 웃기지. 늦었어. 수진도. 언니, 용서해, 나는 차갑게. 용서. 내가 먼저 배신했어. 이 과정이 나를 파괴했다. 불면, 우울. 복수의 대가야. 하지만 만족감도. 법원 판결, 이혼 인정, 보상금. 그들 징계. 하지만 내 승리? 의문. 모든 게 끝났다. 민주는 회사를 그만뒀다. 수진도. 그들의 삶, 무너짐. 나는 새로 시작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이게 정의였나? 내 영혼에 남은 상처. 복수는 나를 구했나? 아니면 파괴했나? 이제 나는 홀로 서 있다. 그 질문이 영원히 따라온다. 복수는 가치 있었을까?